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월별 모기 활동 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기 잡기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첫째, 모기는 언제 활발하게 활동할까? 주제 열기. 둘째, 서울시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다운받기. 셋째, 서울 모기 활동 지수 데이터 월별 평균을 엑셀로 분석하기. 넷째, 게임 프로그래밍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수업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잉. 아야, 따끔. 귓가를 시끄럽게 하던 모기가 결국 내 팔을 물고 갔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팔을 모기약으로 살살 발라보았지만 하루 종일 모기 물린 자리가 간질간질. 모기는 정말 미워요. 지금은 한여름도 아닌 10월인데 아직도 모기가 있다니. 모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로 활동하는 걸까요? 모기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요? 이 어린이가 궁금해한 것처럼 실제 월별 모기 활동 지수를 비교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기를 검색하면 서울특별시 모기 예보제 정보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한 번 더 다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모기지수 발생일과 세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수변부, 주거지, 공원 각각의 모기 발생 지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중 저는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열은 모두 삭제합니다. 삽입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022년만 분석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값에서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줍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면 숫자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A열과 B열 사이에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한다면 더블 클릭을 눌러서 각 열마다 공간이 늘어나면서 글자가 잘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공원 지수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변부 지수와 주거지 지수를 드래그하여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수 발생일 A열과 공원의 모기지수인 B열을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위쪽에 있는 삽입 메뉴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할 것인데요. 피벗 테이블은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정렬하고 요약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오른쪽에 모기지수 발생일 모기지수 공원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다음과 같은 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기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2022년 데이터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년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으로 지우고 2022년만 남기고 확인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플러스를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우리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측정된 데이터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개월, 화살표 모두 선택으로 지워주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만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합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월마다 합계가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평균을 알고 싶기 때문에 다시 맨 오른쪽 아래로 가서 값에 있는 합계 화살표를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아하니 모기활동 지수는 5월부터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 7월에 가장 높고 10월이 될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모기는 7월에 가장 많고 의외로 10월에도 5월만큼이나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할 부분만큼 드래그하여 복사한 다음 새 문서를 만들어 다시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모기 잡기 게임의 두 가지 주요 장면과 오브젝트들 그리고 주요 명령어 블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블럭들을 사용을 합니다. 첫 장면에서 초시계와 변수를 모두 숨기고 신호를 보냈을 때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장면입니다. 게임 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들이 각각 사용이 되고요. 게임을 종료하고 나면은 초시계의 시간을 더해서 몇 초 걸렸어 라고 글쓰기를 하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쓰인 명령어 블록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달에는 화면에 많은 모기가, 비교적 적게 활동하는 달에는 적은 수의 모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에 비례한 수만큼 모기 오브젝트가 복사됩니다. 입력한 테이블의 월별 모기 활동 지수 값의 약 10분의 1만 사용할 건데요. 100%를 다 사용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모기를 몇백 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테이블에 첫 번째 행은 각 열의 제목이 있으므로 두 번째 행부터 사용을 할 것인데요. 따라서 0부터 시작하여서 달별로 1씩 더해지는 변수 몇 월 값에 두 번째 행을 더한 숫자에 0.15를 곱한 만큼 모기를 복제합니다. 이렇게 복사된 모기는 좌표상에서 무작위로 위치하도록 코딩해 주었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잡은 수만큼 1만큼 더해주고 바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용망치는 마우스를 따라다니며 모기를 잡는 역할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납니다. 끝 오브젝트는 10월 모기까지 다 잡고 나면 생겨나는데 초시계를 정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모기 활동 지수 글상자에 쓰인 명령어 블럭입니다. 테두리상에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할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테이블 불러오기, 테이블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아까 우리가 저장한 것을 파일을 열기 합니다. 추가하기, 필요 없는 부분 지우겠습니다. 일행 삭제, 그리고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맨 첫 번째 열, 수, 저장하기, 적용하기. 변수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 추가하기, 몇 월 변수와 잡은 모기의 수 변수부터 두 가지 먼저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몇 월 변수는 안 보이도록 하고 잡은 모기 숫자를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잡은 모기 수 변수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탕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잡은 모기 배수 변수를 숨깁니다. 그리고 모기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요.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모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기 소리는 소리에 들어가서 소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도 모기 소리가 계속 나게 하지 않으려면 신호를 받았을 때 모기 소리가 정지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신호를 만듭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모기 소리가 멈추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기의 코딩을 해봅시다. 처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초시계를 먼저 시작할 것이고요. 보이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장면에서 숨겨놨던 초시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또 한 가지 변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잡은 모기의 수 보이기. 이제 모기를 월별 모기 활동 지수에 비례해서 반복하여 복제시킬 건데요. 먼저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변수 몇 월 값을 0으로 정합니다. 이제 0에서부터 달이 바뀔 때마다 1씩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에 가서 테이블 n번째 행의 모기 활동 지수 값을 들고 와서 0.15 곱하기를 해줍니다. 이때 변수를 넣어서 달별로 데이터 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세팅해 줍니다. 반복하기를 들고 오고요. 곱하기 0.15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나 들고 오고 끝에 0.15를 써줄 거고요. 우리는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2를 또 할 거예요.
다음 복제본 만들기, 엄마 모기도 같이 사라지게 하고 4초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모기가 복사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코딩을 하고 옵시다. 복제된 모기가 랜덤 위치에 있도록 XY 값을 모두 무작위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X값의 끝과 끝, Y값의 끝과 끝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일 뿅망치에 닿으면 이번 달에 몇 마리 잡았는지 잡은 모기의 수에 변수에 1만큼 추가시키면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5월이 끝나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갔으니 잡은 모기의 수는 0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몇 월에 1만큼 더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위에 했던 명령어 블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 더 복사하면은 10월까지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까지 다 왔기 때문에 모양 숨기기 아래를 다 지워버리고 끝 신호를 주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는 숨어 있었다가 끝 신호를 받으면은 모양을 보이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초시계를 정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별로 숫자가 바뀌도록 코딩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 버튼을 눌렀을 때 초시계가 멈추면서 몇 초나 걸렸는지 글자를 적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 상자에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배경은 사라지게 하고요. 글자는 예쁜 글자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는 모양을 숨겼다가 점수라는 신호를 받으면 모양을 다시 나타내고 글자를 쓰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글자는 더하기를 해도 되고요. 밑에 있는 합치기를 해도 되는데요. 몇 초 걸렸어와 수식의 값을 합치겠습니다.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3학년 1학기 과학 2단원 동물의 한 사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곤충을 관찰하고 배우며 2차 시에서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사리를 학습하고 비교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사리를 알아보고 어떤 차이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 공부합니다. 알에서 장구벌레, 성충까지 모기의 한 사리를 자세히 살펴본 후 어떤 날씨에 모기들이 활동하기 좋고 나쁠지 예측해 봅니다. 학생들은 월별 모기의 개체수를 예상해 보고 내가 예상한 것이 맞는지 실제 모기 활동 지수와 비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잡기 게임 활동으로 차시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5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생물과 환경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차시입니다. 이 차시는 생태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개념을 학습하는 차시입니다. 전 차시에서 배운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룸으로써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책 아주 센 모기약이 발명된다면을 읽고 지구에서 모기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봅니다. 그런 후 월별 모기 개체수를 예측해보고 실제 모기 활동 지수를 알아보며 예측한 것과 맞는지 비교하는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잡기 게임을 만들며 차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